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5월 26일 수요일 밤 9시 54분입니다. 오늘 좀 녹화를 좀 하다가 NG가 좀 나가지고 했던 거 좀 날려먹었네요. 그래서 좀 하여튼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. 하여튼 저는 오늘 좀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시장을 좀 봤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이제 곧버스가 눌림시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선물이 튀어 오를 때마다 이거 어디서 싸게 잡아보지? 곧버스를 어떻게 하면 싸게 잡을 수 있지? 막 머리를 썼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불편하게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게 눌림시 곧버스를 눌림시 매수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 발 뺐거든요. 그러니까 이 속이 편하죠.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좀 속 편안하게 지켜보긴 지켜봤습니다. 이게 아무튼간 그 지금까지 제가 정성 들여 봤던 이유는 이제 이번에 갔었으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었다고요. 예를 들면 옵션 같은 것도 준비가 다 돼 있었고 뭐 콜이 중요한 자리를 무너뜨리면은 콜이 21선 푸시 21선 돌파 차가면서 푸시 추세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고요. 근데 하필이면 어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. 예. 어제 25일 날 5월 25일 날에 이게 선물이 상승 마감하면서 풋옵션에 장대음봉이 나와버려가지고 풋옵션 그림이 영 안 좋아졌죠.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굉장히 좀 섭섭한, 굉장히 좀 숏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 섭섭한 그림이 나와버렸다라는 겁니다. 갈 때 못 가니까 이렇게 얻어맞은 거예요.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힘 빼고 보고 있다라는 게 뭐 제가 드리는 이야기고요. 그 선물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콜이 한 9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어딘가 지키고 있거든요. 9거래일 연속으로 지켰다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게 된다면은 아무튼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. 시장은 다시 급락할 수도 있긴 있는데, 근데 급락을 하더라도 이게 콜옵션이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쏟아지더라도 예전같이 강한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왜냐면 그 풋이 갔어야 될 때 못 가가지고 머리 위에 저항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좀 그래졌어요. 좀 모양이 좀 별로 안 좋아졌어요. 그래서 예전 같진 않을 수 있다. 다만 이제 아무튼 이 부분 잘 보자. 콜이 이 자리 붕괴되면은 아무튼 좀 시장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자리 잘 보자 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계속 민감해요, 여러분들. 지금 이 콜옵션이 이렇게 뭐 너무 오랫동안 이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오느냐, 얘가 살아나느냐 죽느냐가 굉장히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. 선물 지수로 보면은 그 자리가 한 421 정도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420이 중요하다며 왜 갑자기 421을 얘기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420이 중요한 자리입니다. 420이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5월 25일 날 어제 선물이 갭상승 출발해 갖고 원웨이 상승했죠. 25일 날에 이 저가가 중요하다는 건다. 그러니까 25일 날에 그러니까 갭상승 출발해서 지금 갭이 만들어졌는데 이 갭이 어디서까지 있냐면은 지금 이제 421.3이라는 자리가 붕괴가 되면 이 자리 갭 메꾸고 내려갈 수 있다고요. 그러니까 421 자리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421.3 어제의 저가가 붕괴가 되면은 420은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붕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어제의 저가가 붕괴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저가가 붕괴되면서 이 콜옵션들이 이 아래에 있는 지지선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지지선들 뭐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이런 점들 같이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장 상황이 혼조합니다. 여전히 뭐 선물 지수 딱 보셔도 혼조하죠. 지금 굉장히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형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하루하루 움직임들이 하여튼 그죠? 굉장히 뭐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여튼 오늘 뜬금없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가? 하여튼 보시면 일단 몇 거래일째 못 넘고 밀리는 모습 나오고 있죠. 몇 거래일째 못 넘고 어제의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일단 패턴이 굉장히 안 좋긴 합니다. 코스피는 좀 아무튼 모양들이 좀 안 좋아요. 근데 웃기는 게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은 또 강세를 보이더라고요. 원화가 오늘 4.5원 급락해서 1116원까지 내려왔다라는 거, 1116.5원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아하긴 의아합니다. 이래저래 혼조하니까 나타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. 오늘 한국이 약하길래 한국만 약한가 봤더니 한국만 약하더라고요. 보니까 오늘 아시아장 빨간불 들어와 있는 데가 아시아장이죠. 다 보시면 혼조합니다. 뭐 일본, 중국,
뭐 하여튼 뭐 다른 나라들 보면 다 올랐어요.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 좋았죠. 오늘 코스피만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혼조한 것 같다. 이게 과연 그래서 오늘 하락한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? 전 좀 약간 의문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.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붕괴되면 뭐 따라 들어가고 여전히 그렇게 하긴 할 거예요.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자리이고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뭐 저는 홈런이나 뭐 그저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있고 조건이 갖춰지면 여전히 과감하게 조건이 갖춰지면 들이대긴 들이댈 거예요. 근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혼조하다고요. 혼조하다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런 점들을 보여드리는 거고, 아무튼 오늘 뭐 제가 그래서 뭐 딱히 어떤 강력한 이야기나 이런 걸 할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좀 다양한 세계 증시들 모양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. 그 여러 나라들 증시에서 그 약간 좀 우측 어깨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증시에서 우측 어깨 만드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, 물론 이건 아직까지 너무 빠른 이야기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건 중국 상해 종합인데 우측 어깨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아무튼 뭐 어딘가를 못 넘고 어딘가를 붕괴시켜 주면 이제 뭐 글쎄요, 예를 들면 제 생각 이 자리일 것 같은데 어딘가를 못 넘으면서 이 자리를 붕괴시켜 주면 이제 우측 어깨 만들어졌다, 좌측 어깨 머리 우측 어깨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, 아무튼 뭐 지금으로선 이런 이야기 좀 빠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, 비트코인은 이제 추세 죽어 있는 상태고 이미 걔는 우측 어깨 완성된 상태고, 세계 증시들이 지금 어쨌든 최근 한 2주일 정도 모습이 좀 좋았는데 이게 우측 어깨를 만드는 과정인가라는 어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 예를 들면 중국 증시 이렇다는 거고요. 오늘 상승한 일본 증시, 물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니케이 지수가 이 자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403에 해당하는 자리고, 선물 넥라인이고, 여기는 이 자리가 420에 해당하는 정도 자리거든요. 근데 일단 이 거래일 동안 돌파한 짝에서 더 올라갈 여지를 남겨놓고 있긴 한데, 만약에 여기서 이제 미국이 꺾이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꺼지다가 이 하락의 기울기만 가팔라지는 게 아니냐, 또 다른 고점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는 거죠. 물론 이것도 이런 이야기하기 이를 수 있어요. 어딘가에서 밀리고 붕괴시켜야지 이제 이렇게 또 추세선을 끄을 수 있는 거지, 아직은 그죠? 아직은 위쪽으로 또 올라가려는 모습인 겁니다. 아무튼 뭐 일본 증시도 뭐 이렇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 와중에 S&P 같은 것도 보시면 이거 좀 애매하긴 애매하지만 이것도 3중 고점을 만드는 건가 싶기도 해요. 오늘 밤 물론 중요하겠죠. 그래서 S&P 뭐 여기 좌측 어깨 머리 우측 어깨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거 우측 어깨 만드는 건가?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측 어깨 만들어지려면 여기서 오늘 밤에도 이 어제 나온 음봉을 오늘 밤에 확인했는데 재차 밀려 내려오고 여기서 저항을 쌓으면은, 그럼 이제 우측 어깨나 뭐 저항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? 오늘도 밀리면서 4170을 붕괴시키면은 야 이거 우측 어깨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좀 이제 의심을 강하게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S&P도 이런 모습이고 나스닥도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나스닥도 예를 들면 여기 좌측 어깨, 여기 머리, 여기 우측 어깨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.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S&P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어제 나온 음봉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딘가를 붕괴시켜 주면은, 글쎄요, 뭐 예를 들면 이 자리 정도 붕괴시켜 주면은 야 이거 우측 어깨 이거 우측 어깨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전 세계가 아무튼 그 지난번에 이 하락했던 거에 대한 영향을 아직까지 다 벗어난 건 아니고, 그 와중에 이제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반등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. 이 반등이 어쩌면 우측 어깨를 만들고 있는 과정일 거라는 생각도,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보긴 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전 세계 증시가 여전히 혼조한 가운데 주요국 증시들이 우측 어깨를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를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. 비트코인 같은 건 아무튼 오늘도 또 반등을 하고 있긴 하네요. 비트코인 중요한 자리까지 아직 올라오진 않았지만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얘도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우측 어깨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반등이 여기까지밖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 이까지밖에 못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. 이번에
물론 뭐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얘도 방금 제가 많이 봤던 주요국 증시들처럼 얘도 우측 어깨나 또 다른 고점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부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. 아무튼 뭐 혼조혼조한데, 그러니까 이게 그 코스피 같은 거, 그러니까 어딘가 붕괴되면은 뭐 열심히 따라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, 여전히. 다만 이제 붕괴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는 거죠, 아직. 그런 부분이 좀 불확실한 거고, 미국 증시가, 중국 증시가, 일본 증시가 뭐 등등 하여튼 전 세계 증시가 하여튼 이상하게 좀 강하긴 강해요. 이상하게 강하긴 강해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좀 의심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때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. 이 전 세계 증시가 강한 이유는 뭘까요? 아무래도 달러 약세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. 이것 때문에 뭐 현재 유럽 시장이 좀 약한가 싶기도 해요. 근데 아무튼 뭐 이 정도는 아직까지 반등에 불과한 거고요. 달러 인덱스가 여기 이런 식으로 다중 바닥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최소한 이 자리는 돌파 한착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 자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여기서 못 넘어갔던 어떤 저항이고요. 그죠? 저항이고 이 자리를 돌파 한착 해줘야지 이게 다중 바닥이 완성됐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일단 뭐 달러의 흐름 잘 보자.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아주 중요한 핵심 키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. 네, 중요한 문제예요. 얘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가 또 올랐다라고 봐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중국 위안화인데요. 오늘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원화가 급락했는데요. 오늘 원화가 강세가 초강세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일 거라고요. 이것 때문에. 오늘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초강세가 나왔다고요. 이 자리가 뭐냐면 지금 전저점 자리 완전히 장대음봉으로 붕괴해버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무튼 장대음봉 나온 강력한 힘을 보여줬는데 이것 때문에 오늘 원화가 강세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. 뭐 물론 이것만 봐서는 중국 증시는 뭐 계속 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있겠는데 뭐 모르죠. 뭐 주요국 증시들이 우측 어깨를 만들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던져드렸는데 얘도 이거 언더슈팅인 거 아니야 라는 좀 심리적인 그런 생각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. 지금까지 이게 위안화 강세가 너무 초강력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더 여기서 진행이 되면은 중국 정부도 이거 중국 정부에서도 감당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어요. 좀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이 좀, 네. 뭐 속도라든가 폭 같은 게 환율이 이렇게 움직여도 되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다는 거죠. 아무튼 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저의 심증이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니까 가볍게 들으시고요. 아무튼 얘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. 이것만 놓고 보면은 계속 위안화 강세는 이어질 필인데요. 아무튼 저 위안화가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면 방금 어쨌든 봤던 달러를 잘 봐야겠죠.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위로 올라오면 저 위안화 이렇게 자빠지던 위안화도 이렇게 올라오긴 올라올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부분 잘 보자. 지금까지 혼조한 구간이니까 다양한 것들 보면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취지로 좀 이것저것 좀 오늘 다양하게 봤고요.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뭐 방금 S&P하고 나스닥 보면서 뭐 거의 말씀드렸죠, 그죠? 어제 나온 음봉 확인해서 오늘도 밀린다고 하고 오늘도 4170이 붕괴된다면 그건 의미가 있을 거예요, 그죠? 나스닥도 뭐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어제 나온 음봉을 재차 확인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뭐 5일선에 닿는다거나 이렇다면은 나스닥도 뭐 이런 식으로 좌측 어깨의 머리, 우측 어깨를 만드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. 사실 지금 뭐 굉장히 혼조한 구간이라 갖고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. 또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밤 미국도 오르잖아요. 그럼 뭐 말씀드렸다시피 또 뭐 오르는 거예요. 네, 사실 그런 거라서 지금 뭐 제가 아무튼 이 영상에서 딱히 뭐 일단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중요하게 드릴 말씀을 일단 어제 드린 것 같고요. 그죠? 한국은 일단 빠져야 될 때를 지금 빠져야 될 타이밍을 뭐 최소 한 번, 두 번, 지금 빠져야 될 타이밍을 두 번 놓친 상황이라서 더 이상 일단 곧버스를 눌림시 매수를 보긴 좀 어렵지 않겠냐. 이 정도 이야기. 이거 말고는 지금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혼조한 구간이라 달러 인덱스의 전저점 지지력,
그런 거 확인하자. 뭐 이 정도 이야기밖에 지금 딱히 뭐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저것 좀 골고루 좀 체크해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 오늘은 좀 두서가 없었는데 아무튼 여전히 어떤 가능성은 굉장히 충만한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 아무튼 옛날에 안 좋은 기억들에 쫄면 안 됩니다. 그죠? 물론 저도 뭐 조금씩 쫄고는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쫀다고 해서 그 내가 클릭하는 것까지 쫄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물론 심리적으로는 쫄릴 수 있어요. 네, 심리적으로는 쫄릴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쫄리는 건 쫄리는 거고 아무튼 그 지르는 건 클릭은 팍팍 하자.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떤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뭔 일이 생기면 일단 클릭은 팍팍 과감하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. 뭐 당장 내일 클릭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. 아무튼 뭐 내일 콜옵션이 붕괴가 되는지 뭐 이런 점들, 내일 그리고 선물이 421.3이라는 자리 말씀드렸으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소화하는지, 오늘 밤 미국이 어제 나온 음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.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